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이 이제 곧 있으면 첫 번째 중간고사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이들도 그렇고 또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들도 그렇고 어떻게 중간고사를 준비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안내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와 그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케줄러를 쓰는 것부터 같이 시작을 해 보았어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학교 시험을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나와져 있는 스터디 캘린더예요. 이거는 제가 작성한 건데 우선 작성 안 되어 있는 걸 보여드리면 캘린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제 공부할 내용들을 적는 작은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부분은 이제 한 4주, 5주 정도 되는, 보통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4주 전에 시작해도 빨리 시작을 하는 거라서 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뒷면을 보여드리면 뒷면에는 과목별 시험 범위 적는 부분, 그 다음에 과목별로 학습 계획표, 시험 준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간 작성, 중간인지 기말인지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과목별로 목표 점수, 뭐 등급, 퍼센트, 석차 이런 것들도 좀 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저희 아이하고 같이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저랑 저희 아이가 한 3일, 4일 정도 시작을 한 거였는데요. 우선은 뒷면으로 가서 먼저 이렇게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오거든요. 시험 범위가 다 적혀져 있는 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작성을 해보았어요. 저희 아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과목,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 범위가 학습지까지 포함돼서 나와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저는 우선 서점에 가서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정도 샀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할 그 계획표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써보았는데요. 보통 과목당 거의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은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왜 기출문제 뽑을 수 있잖아요. 학교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출문제 적어줬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주는 학습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지도 적어놨고, 뭐,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빨간색 글씨로 쓴 틀린 문제 다시 보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푼 것 중에서 틀린 부분들은 여러 번에 반복해서 하는 걸로 보통 제가 2회씩 썼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n회라고 썼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틀린 문제를 다 제대로 혼자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해야겠다라는 강조의 의미로 n회라고 했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수학은 학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지만 다른 국어, 영어, 과학, 사회는 집에서 혼자 해야 되는 거라 조금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조금 많고요. 수학은 학원의 도움을 좀 받고자 합니다. 중간고사라서 여기다 예쁘게 색칠을 했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기간들 작성을 했어요. 이 과목별 점수는 저희가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아직 아이가 갈등 중이에요. 너무 높게 잡을까, 낮게 잡을까, 조금 아이가 고민 중이라서 이거는 이번 주 내에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메인으로 넘어올 건데요. 자, 메인을 쓰는 것도 뭐 대강 해도 되는데 저희는 조금 첫 시험이라서 꼼꼼히 해보려고 엄마랑 같이 좀 준비를 해보았거든요. 아까 그 가정통신문에 나와 있는 그 시험 범위를 바탕으로 이제 저는 자습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습서의 차례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영역을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되고, 그래서 아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좀 정해봤어요. 그래서 한 2개 파트 정도씩 이렇게 쪼개봤고, 이제 또 평가 문제집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차례 보면서 같이 좀 이렇게 다 작성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좀 지저분하지만 이제 사회, 그 다음에 과학, 국어, 영어, 수학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적어봤어요. 그래서 아이랑 하루에 얼마 정도 할래? 분량은 어느 정도로 잡을까? 이런 거를 얘기를 통해서 막 정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 같은 경우는 자습서는 한 6회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평가 문제집은 이미 개념을 자습서에서 봤으니 문제만 풀면 되니까 한 3회 정도로 잡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범위별, 뭐 자신 있는 과목별 약간씩 이렇게 횟수들을 조금 달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구성을 하는 거죠. 먼저 시험 날짜를 잡고 그때부터 이제 D-를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학원에서 내신 대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제 학원 숙제가 이렇게 있는 날들은 조금 편안하게 가고 첫 번째 주는 조금 편안하게 가고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볼까라고 저희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았고 지금 저희는 3월 31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4일에 걸쳐서 진행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적고 한 거는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진행을 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작은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그날 해야 하는 것들을 조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학원은 아직 영어 학원을 가고 있지만 영어 학원에서는 저희가 내신 대비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어 학원을 다녀와서 내가 시간이 없었다 라는 의미로 체크해줬고 그 다음에 영어 학원을 갔다 와서 공부한 내용은 오늘은 사회자습서 1단원, 2단원 받고 영어 본문 암기를 위해서 그냥 한 2번 정도 읽어봤거든요. 크게는 너무 양을 많이 잡진 않았고 본문을 암기하기 위해서 2번 읽었다. 하고 나면은 여기에다 체크 이렇게 해주고 또 내일 해야 되는 일들은 자 이렇게 내일은 학원을 가니까 수학학원을 가니까 수학학원 숙제를 하느라 시간이 별로 없겠네. 그러면 집에 와서는 공부를 할 수 없으니 학교에서는 뭐 영어 1단을 암기를 위해서 한 5번 정도 읽고 집에서 읽었는지 확인해 볼까? 요 정도로만 잡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해야 하는 일들을 적는 란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했으면 체크. 또 그날 다 한 거는 월별로 넘어와서는 밑줄 그어서 지워주기 했을 때 여기를 체크할 때의 만족감도 있고요. 또 여기 월별에다가 체크해서 지워가면 여기 내가 쓴 것들을 쫙 지웠을 때 뿌듯함이 또 있거든요. 아이한테 성취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저는 첫 번째 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험 범위를 적었고 시험하는 양을 적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과목별로만 정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주에 이렇게 시작할 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는 걸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 스케줄러를 적는 이유는 약간 감이 없다고 할까요? 시험 범위에 대한 감이 없어서 이렇게 시험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애들이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이렇게 미루게 되고요. 그게 점점점 미뤄지다가 시험 전주에 완전히 깜짝 놀라서 몰아치기 하면서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면서 설렁설렁 빨랑빨랑 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공부는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전부터 해야 할 양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고 지워가면서 하다 보면 시험에 대한 공부의 양도 이렇게 좀 분산시킬 수 있고 뿌듯한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들을 좀 길러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중간고사는 자녀도 처음이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을 받지만 제가 기대하는 건 기말고사 때는 이렇게 스스로 아이가 계획을 세우고 매일의 계획도 세워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제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 정리 들어갈게요. 제일 먼저는요, 첫 번째 과목별 시험 범위 아셔야 돼요. 가정통신문으로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는 건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여기 학습 계획표를 적습니다. 어떤 문제집을 풀지, 어느 정도를 풀지,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둘지 이게 전반적인 흐름을 좀 잡아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앞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시험 범위 양이 과목별로 어떻게 되는지 분량을 이렇게 대강 작성을 하셔서 필요한 과목별로 필요한 공부 횟수 뭐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적어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월간 이 계획표에다가 공부할 내용들을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팁은 한 번에 이거 한 달치를 다 작성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달치는 대략적인 과목별, 그 다음에 과목별로 상세한 공부량은 주별로 이렇게 나누는 게 조금 지키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작은 또 이 스케줄러에는요, 매일의 양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해야 하는 것들을 쓰면 좋고요. 저희 아이는, 이거는 제가 좀 작성을 해줬지만, 저희 아이는 이 스케줄러에다가 별거 다 쓰거든요. 학교 갔던 것도 쓰고, 뭐, 논 것도 쓰고, 책 읽은 것도 쓰고, 그러면서 여기를 가득 채우면서 지워나가는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제가 드리는 팁은 색칠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색연필을 좀 두거든요. 이렇게 색연필을 옆에다 두고 그날그날 원하는 색깔들을 선택해서 색칠을 하면서 지워나가고 또 월별로 또 이렇게 지워나가는 거를 하나의 재미있는 팁으로 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워나가는 팁을 두 번째로 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 팁은요. 아까 메인 설명할 때 제가 안 드렸었는데 제가 보면 이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색칠을 해놨죠. 왜 색칠을 해놨냐면요. 이때가 시간이 진짜 많거든요. 자, 매일매일의 스케줄을 쓰지만 솔직히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못한 날 거는 주말로 미루거나 해서 그 주에 다 채울 수 있게끔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양을 좀 더 많이 잡는 거죠. 네, 평일에 조금 편하기 위해서 주말에 우리 공부 좀 많이 할까? 하면 애들이 더 먼저 알아요. 왜? 시간이 많으니까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색칠을 해서 좀 이 토요일, 일요일에 양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잡는 것도 제가 못한 것도 주말에 넘기고 이렇게 제가 또 드리는 팁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케줄러를 열심히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얻는 효과가 있어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미루지 않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이도 지금 4일간 했지만 미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루기 방지용으로는 최고일 것 같고요. 벼락치기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강추 드리고 계획 세워서 공부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미리 기르면 진짜 자기주도 학습, 우리 엄마들이 제일 원하는 그 자기주도 학습을 정말 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을까, 그거의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은 저는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우선 그 스터디 캘린더하고 그 다음에 체크 캘린더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고요. 제가 두 제품을 봤을 때에는 큰 차이는 이 오른쪽에 작은 매일매일의 계획 쓰는 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타임라인도 작성을 하면서 스터디 플래너처럼 이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체크하는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크하는 것들 위주로 작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본인의 스타일, 자녀의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구성은 표지가 있고요. 이 표지가 되게 두꺼워서 전 좋더라고요. 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월별 스케줄이 이렇게 세보면 15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5개월 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 쓸 수 있는 양은 100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2학기, 중간기말, 중간기말 4번의 시험은 요 내신 준비 플래너 하나로 1년치는 충분히 너무너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또 이게 15장이라서 쓰다가 왜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찢어버리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양은 충분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종이가 정말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막 색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뒷면으로 가서 봤을 때 보시다시피 비침이 하나도 없어요. 비침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얇은 종이들은 비쳐서 솔직히 형광펜 쓰기도 힘든데 얘는 종이질 진짜 두꺼운 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종이질도 두껍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찌됐건 세워놓는 캘린더잖아요. 그런데 이 그 지지대라고 할까요? 이 종이가 여기도 보시게 되면 두께가 되게 두껍죠. 그래서 굉장히 판판해요. 판판해서 이렇게 세워놓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완전 튼튼하고 흔들림 따위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잘 넘겨지고 쓸 때가 또 이게 우리가 여기를 눕혀서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쓸 때는 보여드리면 이거를요, 여기가 접힌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요. 그리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좀 여기다가 막 색칠도 하고 막 형광펜도 색칠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전혀 쓰는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눕혀서 쓰고, 그 다음에 세워놓을 때는 이거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판판해서 마음에 들어요. 흔들리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1년치 쓰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거 1년치 다 써가지고 2학기 기말고사 됐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넘겨보면 이거 짜르륵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넘겨보면 진짜 완전 뿌듯할 것 같아요. 추가로 이 제품은요, 진짜 그냥 내신 대비로만 쓰긴 좀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평소에 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내 공부해야 되잖아요. 모의고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그냥 쭉 써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